내 옆집에 억만장자가 산다. 첫 번째 이야기.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7시. 오늘도 나는 커튼 사이로 그를 봅니다. 회색 점퍼에 검은색 운동화. 10년은 넘어 보이는 소형차를 몰고 다니는 옆집 박 선생. 그는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산책도 같은 코스로 합니다. 나는 그를 평범한 은퇴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공동현관에서 그와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아, 김 선생. 날씨 좋네요. 그의 손에는 마트 전단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노란색 형광펜으로 할인 품목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계란, 두부, 라면. 저렴한 식료품들이었습니다. 역시 검소하게 사시는구나. 연금으로 사시는 어르신이 저렇게 알뜰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입구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공손히 뒷문을 열어주고 박 선생이 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 선생은 낡은 점퍼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회사 미팅이 있으신가? 오랜만에 자식들이 차로 데리러 왔으려나.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 달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갔다가 이웃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 근처에 건물 한 채를 더 사셨대요. 네. 박 선생님이요? 네, 그 박 선생님이요. 우리 동네 건물주 중 한 분이세요. 아파트만 해도 서너 채가 넘는다던데. 나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실례지만 듣기로 건물이랑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계신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박 선생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 그거요? 젊을 때 운 좋게 부동산 투자를 좀 했지요. 지금은 그냥 관리만 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검소하게 사세요? 차도 오래된 것 타시고 옷도 그렇고요. 주제 넘었다면 죄송합니다. 옷이 사람을 만드나요? 그가 반문했습니다. 옷은 그저 옷일 뿐입니다. 그 뒤로 나는 박 선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됐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30분 걷고 1시간 독서를 합니다. 점심은 집에서 간단히 해먹고 오후에는 투자 공부를 합니다. 저녁엔 가족과 통화도 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합니다. 고급 레스토랑? 평소엔 가지 않습니다. 명품 옷? 그의 옷차림은 늘 단조롭습니다. 해외여행? 1년에 한 번 조용한 곳으로만 다녀옵니다. 김 선생, 내가 왜 비싼 옷을 입어야 합니까?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부자시니까요. 부자라서 비싼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비싼 옷을 안 입으니까 부자가 된 겁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부자라면 호화롭게 살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돈을 모아서 뭐 하세요? 시간을 사죠. 시간이요? 그렇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 일만 하거든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출근도 안 하고 당연히 스트레스도 안 받습니다. 이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박 선생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명품 가방 사느라 할부 끼고, 외제차 리스하느라 허리가 휘고, 부자처럼 보이려고 진짜 부자가 될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선생님,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으면 나는 70이 넘도록 남한테 보이기 위해 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 선생, 내가 젊은 시절 억대 연봉 받을 때 말입니다. 동료들은 다 외제차를 샀어요. 하지만 나는 중고 국산차를 샀죠. 그 차이가 한 달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10년이면 억이 넘습니다. 복리로 굴리면 2억이 넘고요. 2억이면 그 당시 아파트 한 채입니다. 동료들이 외제차 뽐낼 때 나는 아파트를 샀어요.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요. 선생님, 그럼 부자가 되는 비결이? 박 선생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과시하지 않는 겁니다. 부자인 척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통장 잔고지 남의 시선이 아닙니다. 그게 쉽지 않은데요. 물론 그렇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하지만 50년을 그렇게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나만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후회는 없으세요? 젊을 때 좀 더 즐길 걸 하는. 전혀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즐겁습니다. 돈 걱정 없고 시간도 자유롭고 건강도 그럭저럭 괜찮으니까요. 젊을 때 명품 가방 몇 개 더 산다고 지금 이 자유를 살 수 있었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그날도 창문 너머로 박 선생이 보였습니다. 똑같은 회색 점퍼, 똑같은 검은 운동화, 똑같은 낡은 차.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평범함 속에 진짜 부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부자는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다는 것을. 김 선생, 좋은 아침입니다. 박 선생이 내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 마트 세일하는데 같이 갈래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만장자와 마트 전단지를 들고 장을 보러 가는 토요일 아침.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묘하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박 선생의 집 앞에 검은 승용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그의 현관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커튼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이지? 30분 후 그들이 나왔습니다. 뒤따라 나온 박 선생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선생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과연 박 선생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